자, 대학 입시와 관련한 베테랑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진학지도 업무를 얼마나 해오셨나요? 네, 그 베테랑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사로 19년 근무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교 1년 빼고는 계속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진학지도에 빠져서 열심히 활동을 빠졌어요? 네,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진학지도가 아이들 이제 초중고 과정을 굉장히 이제 같이 경험을 공유를 해주고 그다음 이제 도전을 시키면서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이제 고3을 연이어 3년간 하면서 조금 진학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대입 상담교사단이라던가 충북 대입지원단 이런 활동 그리고 대학 자문교사 활동 등 계속 이어왔는데 제 교직 경력 다 따져보면 그 대부분을 진학지도에 전념했다고 할 수 있네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진학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텐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학지도 장학사로 선발돼서 지금 이제 네네. 충북 대입 업무 담당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자, 최근에 수시 모집이 마감이 됐어요. 일단 그 충북 소재 대학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대학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번에 2025 대입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불리는 무전공 선발이라던가 의대 정원 증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과들을 보유한 대학들은 이제 다소 경쟁률이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를 말씀드려 보면 전공 자율 선택제도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예과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저희 지역 이슈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충북대학교와 그 충주 소재에 있는 교통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두 대학 모두 이제 경쟁률이 조금 소폭 상승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대학들은 어땠나요? 좀 이 경쟁률이 뭐 그 전국별로 좀 차이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학 내에서도 그 학과별로 좀 희비가 나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 교육도 이렇게 취업이랑 좀 직결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취업이 수월한 이런 학과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이 이번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수시에서도 예상대로 이 의대 쪽에 응시자가 많이 몰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몰려서 조금 이제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기존에 원래 의대를 지원하려던 학생들은 당연히 지원을 했을 거예요. 이제 호재이죠. 이번에 증원이 된 부분이. 근데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좀 이전에는 입시 결과가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번에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지역 대학 의대 중에 그 전형 중에 지역인재 전형이 또 특히 관심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역시 충북대의 경우 보니까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왔죠? 경쟁률이? 맞습니다. 이게 뭐 전체 60명 선발 중에 우선 지역인재 전역으로는 35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네, 전국 최고라고 이제 많이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년도의 경우는 8명 선발에 104명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13대 1이었는데 올해 뭐 20대 1을 넘어간 것은 굉장히 좀 경쟁률이 많이 뛰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 의대 증원이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충북대 의예과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35명. 한 4배 넘게 뽑았네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어땠나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경우도 전년도에 이제 12명 모집에 99명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15명 모집에 201명. 굉장히 2배도 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13.4대 1이라는 또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아까도 뭐 잠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아이들이 좀 몰려갔을까요? 이 의예과에. 예, 아무래도 이 의예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그 교과 성적이 굉장히 이제 최상위권인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 내에서 봤을 때 그 풀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원을 하는 그 최상위권 내신을 가진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수시 지원을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마 지금 이제 자기가 지원한 그 대학이나 학과의 경쟁률을 보면서 막 울거나 또는 웃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뭐 2대 1이든 아니면 10대 1이든 또 50대 1이든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합격자 비율인 1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은 특히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네. 그 허들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딱 통과하는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또 이제 지원자 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허들을 넘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네.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소위 뭐 이제 펑크가 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수능 시험 준비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이번 입시만큼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강화된 경우가 또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된 학교의 경우는 그 최저 통과한 학생 수가 그 모집 인원보다도 적어서 결국 전체를 선발하지 못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전년도에도 발생을 했었고요. 따라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죠, 학생들? 수시 지원 학생들 어떤 지금 지원들 하고 계세요? 뭐 실기나 면접 뭐 이런 거 준비도 해야 될 테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수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능 도움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도 뭐 재시험 면접을 저희가 준비해 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상담을 준비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선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정시 모집은 그 수시 전형이 온전히 이제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잠시 일정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면,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중에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전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3장까지 총 지원할 수 있고요. 가군 전형 기간은 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나군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다군은 23일부터 2월 4일까지 13일간입니다. 예,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은 2월 7일, 그리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은 등록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 정시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이제 2월 19일 18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시가 다 끝나게 되죠. 2월 20일 이후에는 다 이제 모든 게 종료가 되는. 예, 2월 20일 22시까지. 22시. 네. 예, 그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이 정시 전형 일정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은 올해 정시 모집에 주목할 점, 특징, 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정시 전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네네.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모집 인원 중에 20.4%를 정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선발을 전체 모집 인원의 20.4%. 20.4% 예, 네네.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전년도보다 한 2,800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대학들이 정시까지 가면 그 이렇게 수험생 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많이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수시에서 선발을 끝내고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제 요건 경향성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서울 소재 대학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뭐 32,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수도권 전체를 합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예를 들면 2019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시 선발을 40% 이상 해라라는 이제 권고사항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좀 주목할 점은 그 수시에서 학생들을 혹시 다 선발하지 못하면 정시로 학생들을 2월에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그 16개 대학 중에서는 정시 선발 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이런 학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개 대학, 서울 소재 그 상위권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 준비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 그 선택 과목 필수 대학, 필수를 폐지한 대학이 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선택 과목 필수를 폐지한 대학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이게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수능에서도 꼭 이렇게 선택 과목을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의 끝에 선택 과목들을 폐지하는 대학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이런 이제 안내도 나가고 또는 이제 과학 탐구 과목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한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예, 그런 선택을 이제는 이제 조금 풀어놨다. 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탐론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 탐구 쪽 선택이 막 몰려가는 사탐론. 네, 사탐론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그러니까 대학마다 조금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 대학마다 다 같은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좀 몇 개 대학 그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 전형의 경우는 이제 그 대학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지표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이제 백분위를 사용하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또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 변환 표준 점수까지 사용하는 뭐 이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우선 내 원점수를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정시 전형을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년도 정시 전형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 전공 자율 선택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부분이? 네, 뭐 이 전공 자율 선택제 이슈는 수시에서도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대학들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선택을 하면서 그 학생들 모집 인원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수시에 어떤 전형에 배치할지, 정시에 어떤 전형에 배치할지 이제 고민들이 많았을 건데요. 아무래도 그 전공이 없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엔 좀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도 많은 인원들을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뭐 전년도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정시에서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어떤 선호도가 비슷한 그룹의 대학들이 정시 뭐 한 군에 몰려서 이제 그 전공자율 선택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펑크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이 수시로는 지원하기 좀 어렵지만 정시 성적이 조금 괜찮게 나와서 오히려 전공자율 선택제로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뭐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면접을 좀 빠지는 등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서 정시 끝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 있어서 지난 9월 4일날 이제 모의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봤더니 분석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이것이 올 수능에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세요? 예, 우선 이제 지난 9월 4일이죠. 이제 치러졌던 그 모의평가가 이제 마지막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꽤 큰데 이번에는 난도 조절이 조금 이제 실패했다 또는 이런 너무 쉬웠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그 수시 지원을 위한 가늠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있긴 그렇죠.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살펴보려면 네. 이제 가늠자가 돼야 되는데 예, 9월달 결과를 네. 가지고 네. 조금 이제 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도가 조금 이전 6월과도 많이 다르고 이전 수능과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혼선을 빚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이제 EBS 연계 출제라던가 뭐 킬러 문항 배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는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수험생들도 요 이제 출제 경향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들을 기반으로 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난이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어떤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연계, 뭐 킬러 문항 배제 이런 부분들 경향성은 분명히 뚜렷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10월달에 모의고사 한 번 또 있죠? 아,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능 딱 30일 전인데요. 한 달 예, 전에. 10월 15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고요. 따라서 이제 뭐 6월, 9월 모의평가, 이제 평가원이 주관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다 보니까 뭐 컨디션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시간 안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차분히 응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만 보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졸업생들이 빠진 것은 또 이제 6, 9월과는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수능 시험일이 이제 11월 14일이에요. 11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뭐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 해왔습니다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 40여일 남았는데. 예. 딱 이제 한 40여일 진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들을 학생들 보내고 있을 건데요. 기존에 해왔던 그 학습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이 되다 보면 좀 느슨하게 생활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40여일 남은 기간에 대한 학습 로드맵을 분명히 짜놨을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좀 이행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 9월에 본인이 보았던 그 모의평가들을 기준으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끝까지 좀 파고들어서 아주 고난도 문항까지를 뭐 연습해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념만 좀 공부를 조금 더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루라도 더 힘을 쏟아서 끝까지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컨디션 조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체력 관리 끝까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엄마 된 심정으로 또 선생님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3 수험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입시 지도를 많이 현장에서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 경우는 원서 접수를 하느라 이미 조금 많이 에너지를 소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12년간의 그 결과, 특히 이제 고3,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이 다 뭐 학생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원서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또 많이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을 것은 같은데 그 입시라는 거는 항상 그 긴 호흡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야만 끝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항상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긴 호흡 중에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면접이라던가 논술, 그다음 실기 전형 이런 전형들도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아까부터 강조해온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후회 없이 본인의 원서에 책임을 지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별도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특히 이제 그 1단계 발표라던가 합격자 발표들, 이 수시 합격자 발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수능 때까지도. 네네. 그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결과에 아이들이 막 일희일비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좀 덤덤하게 네네. 받아들이자 이 얘기를 현장에서는 많이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를 좀 하면서 끝까지 좀 잘 컨디션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수험생 학부모님들께도 좀 도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네, 학부모님들은 정말 이제 교사의 마음도 뭐 아이들 마음만큼 비슷한데 부모님들은 오죽할까요?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좀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어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입시 후기들도 막 들어보려고 하실 거고 또 뭐 어디를 가면 좋다더라 뭐 누구 자녀는 어디를 보냈다더라 막 이런 소문에 또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저희 교육청으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네. 뭐 꼭 고액의 사교육을 받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불안하시다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잘 이렇게 입시지도 자녀가 받고 계시겠지만 좀 그런 불안함을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좀 활용해 보라고 이렇게 안내드리고 그런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면접 프로그램이나 뭐 그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1년간 준비해 오고 지원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많이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홍보를 조금 하자면요. 저희 그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학생 학부모 탭에 대면 상담을 신청하는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뭐 수시 때도 저희가 지원 많이 해드렸어요. 한 700여 건 정도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수시 이후에는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뭐 실기는 어떻게 준비하냐,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냐 등등의 질문들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사교육 가지 마시고 예, 공교육 내에서 진학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니까 그 프로그램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 상담은 신청을 하면 네네. 어디 교육청을 직접 와서 만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정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요. 지역마다? 예, 네네. 청주는 뭐 이제 진로교육원이나 청주교육지원청에 있고요. 그다음 뭐 제천, 충주, 뭐 옥천까지도 저희가 그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별로 다 있군요. 예, 지원실을 만들어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그런 입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 말고요. 네. 공교육을 믿고 저희들한테 그 도움을 요청해달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네요. 네, 저희 진학지도 슬로건이 공교육으로 진학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미 모든 교육 과정들은 이제 공교육에서 진행이 되지만 진학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이미 지원해드리고 있고 이런 충북의 진학지도가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자녀들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잘 끝까지 지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이렇게 좀 잘 보듬어 주시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